글로벌 증시의 핫한 종목들 확인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실장님 혹시 목욕탕 자주 가시나요? 네, 자주 갑니다. 네, 그럼 뭐 냉탕이랑 온탕 중에서 뭐 더 좋아하는 쪽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뜨거운 탕이죠. 네. 뜨거운 탕이요. 네. 아니, 오늘 증시를 보니까 이게 정말 온탕과 냉탕을 좀 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증시가 네. 오르기도 하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실장님이 봤을 때 FOMC 회의를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마침내 금리 인하 했고, 근데 시장은 예상을 했다는 듯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은 사실 뭐 크게 반응이 없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네.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 그게 변동성이 막 엄청, 그러니까 뭐 S&P라던가 아니면은 나스닥이 3% 이상 이렇게 네. 뛰어오르거나 이랬던 건 아니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보합권을 좀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또 플러스 뛰어오르기도 하고, 네. 다우는 또 플러스로 가고 뭐 나스닥은 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갑자기 막 B컷도 아니고 그렇죠. 0.25%라고 한다면은 막 크게 시장에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또 연내 2번 한다고는 했는데 네. 과연 이거를 2번 한다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예상치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막 4번, 5번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게 엄청난 빅 이슈로 지금 크게 시장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지금 크게 움직임은 저는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원하던 금리 인하가 마침내 나오긴 했지만 결국 뭐 예견된 정도였었고 큰 이변이나 변수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간밤에 핫한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볼까 하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 일라일릴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일라일릴리 어제 주가 흐름도 꽤나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죠? 네, 그렇죠. 이 일라일리가 오늘은 약간 척폭 떨어졌지만 예. 앞으로 계속해서 좀 금리 인하 수혜를 본격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네.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게 바이오주라고 많이 평가를 그렇죠. 하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주는 사실상 뭐 제조업보다도 더 이런 대규모 생산 설비가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또 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채를 지고 부채를 지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있죠. 근데 이자 부담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자 부담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최근에 일라이릴리가 또 미국 버지니아주에다가 5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또 신규 제조 시설을 갖추기로 하면서 관세 리스크를 더 해소해 나갈 전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일라이릴리는 뭐 미국 기업이기도 하지만 해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국으로 또 이전을 해 와서 관세 리스크를 더 피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의약품, 네. 반도체 관세를 그렇죠. 많이 매기겠다. 자동차보다 더 많이 네, 맞습니다. 물겠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뭐 250% 관세 뭐 이런 말들을 그랬었죠. 했고 반도체에도 300%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일라일릴리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미국 자체적으로 미국 기업이면서도 미국 다른 나라에 많이 있다가 미국 자체 투자를 많이 하게 돼서 이제 해소해 나갈 전망이고요. 또 새롭게 지금 비만 치료제 잘하잖아요. 일라일릴리가 또 네.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폰이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이런 체중 감량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새롭게 비만 치료제 승인 신청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고 내년에 이제 글로벌 규제 승인이 기대된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2026년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라일릴리는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의 업황으로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지금 괜찮은 흐름들 나타내고 있는데 네. 주가가 그동안 사실 잘 못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차트를 잠깐 뭐 체크를 해보면은 2024년 8월에 가장 높았다가 그 뒤로 계속 빠졌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2024년 8월부터 쭉 하향 추세를 이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1년 됐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그렇죠. 뭐 노보노디스크 상황도 비슷하고요. 네.
뭐 노보론디스크도 비만 치료제로 잘 하는 기업인데 어쨌든 2024년 여름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추세가 1년 동안 하향이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점에서 올라가는 양상에서 지금 추세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주가 흐름은 그래도 꽤나 괜찮네요. 네, 최근에는 이제 전환을 음.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금리 인하 수혜를 또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가 네. 앞으로 또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로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또 재개가 됐죠. 그런 가운데 바이오와 제약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 국내 관련주 가운데서는 어디가 좀 유망할까요? 근데 국내에서는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장 예. 원탑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또 많은 회사가 있겠죠. 페트론이나 뭐 함약품 네. 등등이 있겠지만 이들 기업보다는 지금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DMO 기업이에요. 그래서 CDMO라는 건 뭐냐면은 위탁 생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파운드리 업체가 있는 것처럼 뭐 TSMC라던가 아니면은 삼성전자처럼 그런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 다른 나라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라릴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존슨앤존슨 뭐 이런 회사들이 머크사라던가 이런 데서 맡기는 거죠. 네. 맡겨서 대신 생산해 달라. 팹리스가 파운드리한테 맡기는 것처럼 그런 개념인데요. 그러려면은 대규모 이 생산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막대한 부채가 있고 또 사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부채가 많은 편도 아니지만 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은 많지 않지만 부채 자체는 높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번 금리 인하가 되면은 굉장히 또 이자 부담에서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보시면은 뭐 국내에선 삼성 그룹주들이 다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삼성물산 많이 올랐는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별로 못 올랐어요. 그리고 네. 최근에 또 생물보안법,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에 대한 대응책 그런 것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수 있겠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오늘 AMD가 또 보니까 추론형 AI 칩 그렇죠. MI450 개발을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사실 뭐 엔비디아의 독주를 음. 좀 따라잡겠다라는 AMD의 포부인데요. AMD 역시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AI 칩 엔비디아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AMD 역시 브로드컴이 최근에 뛰어올랐던 것처럼 이것도 보면은 추론형 AI 칩이란 말이에요. 브로드컴이 좀 잘하는 게 추론형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AMD도 좋고 삼성전자도 역시 이런 점에 호재로 좀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제약과 바이오주 가운데서 탑픽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꼽아주셨고요. 자, 그리고 알파벳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괜찮거든요. 뭐 시총 3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물론 이 시총 기준이라는 게 이제 알파벳 클래스 A랑 이제 C를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알파벳의 주가 흐름 괜찮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죠? 알파벳은 꾸준한 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영국에 방문을 하는데요. 지금 영국 그런 거에 앞서서 지금 영국 AI 개발에 68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영국에다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구글이 이런 데이터 센터 굉장히 중요하고 구글이 이런 클라우드, 뭐 검색, 지도 이런 쪽으로 계속 하면서 매년 8,2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방문을 뭐 맞아서 또 신규 데이터 센터 영국에 또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추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고 260달러까지도 한번 찍고 올라갔었던 상황이었고 전반적인 추세가 그냥 우상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구글은 AI도 잘하고 인터넷 그리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여러 가지를 모두 잘하는 이 만능형 종합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종합적으로 저는 뭐 이런 우상향이 앞으로도 더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국내 관련주 가운데서 이런
알파벳 같은 탈방민 기업이 있을까요? 가장 비슷한 게 네이버죠. 네이버요? 예. 네이버 역시 인터넷 검색, 뭐 플랫폼 검색 이런 것들 인터넷 잘하고 또 구글에 제미나이가 있는 것처럼 네. 지금 네이버도 AI를 굉장히 육성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 뭐 AI와 인터넷 둘 다 아우르는 거는 네이버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왜냐하면은 AI 쪽으로만 치중한 기업들이 많고 뭐 마음 AI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도 많은데 이제 인터넷 쪽도 어울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또 인터넷이라는 거는 빅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 검색에 대한 빅데이터 그리고 고객 정보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바로 AI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냥 AI만 파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실상 한국의 구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네이버고 네이버가 이제 AI 브리핑을 도입을 해가지고 요즘 검색하면은 예전에는 뭐 카페나 뉴스, 블로그 이런 쪽으로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AI 브리핑이 많이 요약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챗 GPT나 구글 제미나이와 같은 이런 기능을 좀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국내 단에서는 AI 관련주는 좀 고평가된 종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공식적으로 AI를 이제 인정받은 것이 국가대표 AI에 지금 5개 회사 중에서 하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여기에는 뭐 다른 회사들도 있죠. SK텔레콤도 있고 LG도 있고 한데 카카오는 아쉽게도 좀 떨어졌습니다. 국가대표 5개. 그래서 네. AI 쪽에서는 네이버가 확실히 그 방대한 또뭐 NC도 그렇고 방대한 그 빅데이터를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